자, 여기 몇 페이지니? 저쪽 번에 그래서 집합 들어갔단 말이오. 자, 빼기 들어가니까 8x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4가 0이에요. 이거 들어갈 거네. 자, 그랬더니 4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었던 거야. 얘가 바로 L이라는 직선이. 자, 그러면은 얘하고의 교점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좀 더 간단한 식이 얘가 좀 더 간단하지. 그럼 얘와의 교점으로 들어가. 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보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잖아. 그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안 되니? 맞아? 물론 얘하고의 수직해서 또 찾고 이렇게 거리 찾고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제일 편한 답일 것 같아서. 그지? 만약 현의 길이를 물어보거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는 문제였으면 공통현에서 여기 길이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셔야 되지만. 자, 그럼 요거에다가 요걸 집어넣어 보자. 그랬더니 x에 대한 제곱에 y 대신에 이거 집으니까 4, 4, 16x의 제곱에 플러스 4에다가 4, 4, 16x 그런 다음에 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인 거지. 자 17x의 제곱에 플러스 14x에 플러스 1은 0 들어갈 거냐가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x1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줘보자. 얘가 x2, y2라고 해줘보자. 자 얘가 중점이지. 그럼 a라는 점의 좌표가 2분의 x1 플러스 x2 아니니? 굳이 요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맞아? 자 요거의 두 분이 바로 x1하고 x2인 거잖아.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 두 분의 합이 바로 마이너스 17분의 14 들어가면 되는 거냐가? 맞아? 그럼 a 좌표는 지금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거에 이 두 개 합에다 나누기 2잖아. 곱하기 2분의 1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17분의 7 들어가면 되지. 자 그렇다면 b는 또 어디서 찾아주면 돼?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x1 요거의 한근이 x1이었을 때 y1은 마이너스 4x1 빼기 2였을 테고 y2는 바로 마이너스 x2, 2였겠지. 자 여기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도 바로 y1과 y2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가? 자 그럼 여기서 얘 두 개 합부해 주니까 마이너스 4에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마사 자 나누기 2 들어갈 거지. 이거니? 그럼 결국에 b라고 하는 값도 자 마이너스 2에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네. 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x1 플러스 x2가 아까 마이너스 17분의 14 그 다음에 빼기 2네. 자 요거 들어갈 테고 그러면 17분의 28 빼기 2니까 빼기 34 들어가면 되니? 자 그러면 17분의 뭐야? 이거 빼주니까 얼마냐? 6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b 나왔어. a 나왔고 자 이거는 뭐야? b 곱하기 a분의 1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7분의 6 곱하기 자 뭐야? 7분의 마이너스 17 들어가면 끝이네? 7분의 6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맞아? 얘를 요거 다 따로따로 구하려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지는 거야. 얘가 중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준다면 두 개의 합만 알면 되는 거지 각각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 226번 이해됐어? 아까?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또 응? 자 228번 다시 여기 접해서 얘를 이렇게 원 그려놓고 보면 얘가 뭐야? 공통현인 거야. 응? 자 여기에서 접었다고 그래줬어. 그러면 호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치? 호의 길이가 같지.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원이랑 사이즈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놓고 봐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 이 원도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2짜리가 돼야 돼. 자 근데 접점 나왔지. 아까 x축에 닿았지.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였으니까 요거의 길이가 2. 다음에 요거의 값이 2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겠네.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고. 자, 그럼 얘 원을 C1, 얘를 C2라고 해줘보자. C2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2에 대한 제곱이 4야 라는 식이었던 거야. 그지? 그 다음에 C1이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라고 그랬던 원이고. 자, 근데 뭐야?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 현의 방정식이지 아까. 자, 얘는 뭐였어? 그냥 이 두 개의 원 서로 빼주는 거였었지 아까. 자, 그럼 x의 제곱 사라지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짜리 y제곱 사라지면 얘는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4는 0 들어가겠네?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y가 5예요 라는 원 나왔네. 직선 나왔네. 이게 끝. 응?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뭐야? 2x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에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오케이? 이해되니? 자, 이거는 너무 흔한 문제예요. 모든 문제집에 다 나와. 그거 알아보면 거꾸로 말하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제라는 얘기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이거 이해됐니 아가?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또 몇 번? 또 우리 평행이동은 했냐 안 했니? RPM에선 질문이 있어 없어? RPM y 못 풀어서 그런 거야? 자, 우리 일단 자 방학 기간에 그러면은 자 개념 원리라도 정확하게 쫙 풀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학기 중에 다시 RPM 다시 한번 또 풀자. 일단 그렇게라도 하자. 제일 좋은 건 RPM까지 같이 푸는 건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개념 원리라도 정확하게 주가 이거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 우리 배웠니? 그리고 RPM은 학기 중에 또 나가야 돼. 그러면 나가면서 그때 선생님이 다시 여기서 심화 문제하고 RPM은 선생님 따로 또 저기 뭐야 문제 저기 발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 따로 저기를 영상을 또 따로 찍어서라도 줄 테니까. 그렇지? 나중에 또 복습하고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문제 물론 저 요거의 진도에 맞춰서 RPM 풀어가는 사람들이 질문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그 사람 질문을 받아줄 거야. 알았지? 그 대신 개념 원리는 확실하게 풀으라는 얘기야. 필수 예제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평행이동 나갔니 안 나갔니? 자, 우리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오. 여기 민준이가 있단 말이야. 민준이 점점 여기 외모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민준이를 여기 있다가 저 뒤로 올렸어. 아니면 여기 앉으라고 그래. 민준아 이쪽으로 와 했을 때 민준이의 키가 바뀌어? 민준이의 몸무게가 갑자기 150kg가 돼? 그거 아니지. 아니면 민준이의 성별이 여자로 바뀌지 않지. 자, 얘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리를 말 그대로 X축 방향으로, 자, 세로 방향을 Y축 방향이라고 할 거야. Y축 방향으로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이지. X축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간 거란 말이야. 평행이동을 해준 거야. 평행이동을 해주면 도형의 모양의 크기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였어. 자, 근데 우리가 이미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 자, 평행이동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 전에 자, 얘가 2,3이야. 자, 얘는 뭐야? 점의 좌표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2,3이야. 그러면 X축으로 2, Y축에 갔을 때가 4, 어씨, 더 3이 더 짧네? 미안해. 자, 근데 얘를 X축으로 한 칸 갔어. 그지?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두 칸이 갔다고 해줘보자.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X가 뭘로 돼? 3으로 바뀔 거잖아. Y가 두 칸 더 갔으니까 뭐야? 5로 바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야? 3,5야 라고 해줄 수 있니? 알아? 자, 얘를 어떤 식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 2만큼 평행이동해줬더니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에서 3, 여기서 Y 플러스 2에서 5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점의 이동이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점의 이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 얘는 주식일까?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음함수의 표현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양함수라고 한다 말이야. 양함수의 관점에서 얘는 함수가 아니고 x와 y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음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요게 지금 식의 이동일 거야. 등호가 있는 식이지. 그치? 식의 이동은 어떻게 변할 건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자. 2차 함수. 그치? 자, 얘 대표적인 게 포인트가 꼭지점이었지. 얘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었냐가, 아까 y는 얘가 x 빼기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3이었어.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가 1,3이지. 자, 얘의 개수, x의 최고차기의 개수가 같을 때 얘는 뭐야? 평행 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애들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어? 자, 그럼 봐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한 거지, 꼭지점이. 자, 얘가 뭘로 이동했어? 이만큼이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제 점은 이렇게 이동했어. 하나. 그랬더니 이 식에서는 보니까 x라고 하는 문자가 뭘로 바뀌었어? x 빼기 1로 바뀐 거잖아. 이제 표기가. 자, y라고 하는 문자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잖아. y가 y 빼기 3으로 바뀐 거야가. 자, 어떻게 됐어? x축 방향으로 이럴 때 점의 이동은 그대로 그냥 더하기 1 해주면 됐었다. 식은 뭘로 바뀌어? x 빼기 1이라는 문자로 바뀌는 거야. y는 뭐야? 얘도 역시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y라는 문자를 y 빼기 3으로 바뀌는 거야.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 되게 낯설거든. 자, 여기에서 여기는 어떤 한 점이 있었던 거야. 여기가 x, y라고 하는 점이 있어. 그치? 자, 얘를 x축 여기 위에 있는 fx,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의 식에서 x하고 y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자, 여기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만큼 이동했어.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어. 이제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야? x 플러스 1, 그다음에 좌표가 y 플러스 2가 될 거지 아마. 그치? 자, 여기 이 식이 x, y에 관한 식이지 아마. 자, 이제 이동한 요거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종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얘를 x 다시라고 해서 보자. 그지? 얘를 y 다시라고 해서 보자. 그지? 치환해 준 거야. 아까 요거의 식이 바로 뭐였어? y는 x의 제곱의 식이었어. 그지? 자, 그러면 요것도 여기 식의 폭은 똑같이 움직이니까 y의 y-의 제곱, y-는 x-의 제곱인 거야. 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보자. 근데 자, 얘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x와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거야. 자, x 플러스 1이 x-였지 아마. 자, 그럼 여기 x의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 다시 빼기 1. 자, 여기 y 플러스 2가 y 다시다. y라는 식을 y 다시 빼기 2. 자, 이 식에다 집어넣으니까 y 대신에 y 다시 빼기 2. 그 다음에 x의 제곱 대신에 바로 x 다시 1에 대한 제곱. 아니? 그런 다음에 얘를 나중에 그냥 자, 치환한 거니까 다시 얘를 y 빼기 2 x에 관한 식으로 다시 또 이렇게 바꿔줘.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해줬더니 y 빼기 2로 바뀌었고 x가 x 빼기 1로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거를 고민할 거는 없어. 아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식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한다.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몇 콤마 몇으로 나왔으면 얘는 뭐야? 점의 이동이지. 그치? 예를 들어서 A였고 B였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줬으면 이건 어떻게 바뀐다고? a 플러스 n, b 플러스 n으로 바뀌는 거야. 이 점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f의 x, y는 는 0의 식으로 표현이 되던가 아니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부모가 있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럼 얘는 식의 이동인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해주면 어떻게 바꿔주라고? x라는 문자를 x 빼기 m으로 바꿔주고 y라는 문자를
y 빼기 n으로 바꿔줄 거야. 즉 요 식은 어떻게 바뀌겠어? 그러면 3 곱하기 x 빼기 n 4 곱하기 y 빼기 n 이 식으로 바뀌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 꼭지점 이동에서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시계 이동이 더 편할 때도 있고 아까 근데 2차 곡선 나오거나 그 다음에 원 나오잖아. 중심 또는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게 식이 훨씬 더 편하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4라는 원이 있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치? 자, 이거는 좀 더 간단한, 너무 간단한 식이니까 좀 복잡한 식으로 들어가 보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5에 대한 제곱이 4라고 하는 원이었다고 해서.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해줬어야 하면 얘가 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 않아. 그치?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지저분하게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보자. x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원이었어. 이렇게 돼 있는 원을 자 요거 평행 이동해 준대. 자 그러면 이거는 시계 이동이니까 x라는 문자를 뭘로 바꿔? x 빼기 2로 y라는 문자를 얘를 부호 반대로 붙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 자 저 식이 어떻게 되나는 보자. x의 제곱이었지. x 대신에 x 빼기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대신에 x 빼기 2 그 다음에 y의 제곱이니까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빼기 6에 y 대신에 y 플러스 1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정리 이게 식의 이동이야. 자 근데 얘를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자 요거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나올 거지. 자 그러면은 y축 요 중심의 좌표는 3 나올 거지. 그지? 자 요게 해줄 때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얘 해주는 하고 플러스 1 얘 해주는 하고 플러스 9 들어갈 거지. 자 그럼 반지의 길이가 얼마? 3짜리가 들어가는 원이잖아. 자 얘는 점인 거잖아. 중심이 평행 이동했으면 중심도 이동할 거잖아.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중심의 좌표가 1로 바뀔 거냐가 3이었던 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줬으니까 얘는 뭐로 중심의 좌표가 이거로 바뀌지.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머 이건 그냥 바로 x 빼기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9야 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식은 간단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지점 2차 함수 나오거나 2차 함수 나오면 꼭지점을 기준해서 해주고 원은 중심을 이동시켜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해. 물론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나는 좀 더 편하더라고. 정리 이동이. 자 이게 바로 평행 이동이야. 자 그 다음에 얘랑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대칭 이동이야. 자 대칭 이동일 때 일단 제일 쉬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이거지. 자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서 보자.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면 그지? 얘는 그럼 결국엔 뭐야? 선대칭인 거지. 아까 그랬을 때 자 여기에 x의 값 a고 y의 값은 바로 뭐가 바뀌어? 마비로 바뀔 거지. a, 마비지. x축 대칭에서 또 이 뭐의 보호가 바뀌어? x가 아닌 것의 보호가 바뀌었다. 그지? 근데 얘는 아까 평행 이동은 식이 보호가 반대로 바뀌었지. 식으로 이동해 주려면 얘는 점이나 식이나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뭐야? 3의 x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식이었다고 해서 보자. 자 얘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점으로 해서 얘도 x축 대칭해줬자. 그러면 b가 뭘로 바뀌었어? 이걸로 바뀌었지. y가 마이너스 y로만 바뀌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줄 거야. 여기 y는 바로 뭐대?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그래프 끝인 거야. 얘는 점하고 C하고 똑같이 움직여.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이동을 해주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B가 들어갈 거냐가 얘도 선대칭이지. 자, Y축 대칭 해주니까 뭐에? X에 부호가 바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것을 Y축 대칭 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3이야. 자, 아까 요거에서도 얘를 Y축 대칭 해주잖아? 자, 여기 X가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야. 이 식도 똑같아. Y는 자 3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 4 곱하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그랬더니 여기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라는 식이죠.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완전히 다른 식. 자 그렇다면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 원점 대칭해주면 어떻게 됐었지? 둘 다 부호가 바뀌었었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점의 이동인 거야. 점 대칭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X를 뭘로 바꿔주겠어? 마이너스 X. Y도 뭘로 바꿔줄 거야? 마이너스 Y를 바꿔줄 거야. 자 이 식을 해보자. 얘를 원점 대칭해주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5,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리고 3X의 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식이야. 자 이게 대칭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지. 왜냐면 요거. 자 지금 이것도 결국에 X축, Y축도 선대칭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점대칭이야. 응? 자 그럼 여기서 예를 하나 보자. 아 그런 다음에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뭐였어? A, B는 뭘로 바뀌겠어? B, A로 바뀔 거지 아까. 자 그러면 여기 식의 이동에서 식에서는 X, Y는 0이라는 식이 어떻게 바뀐다? F에 얘랑 똑같이 자리 바꿔주면 돼. X하고 Y하고 자리 바꿔준 거예요. 아까 그 식에서는 Y를 다 X로 바꿔주고 X를 다 Y로 바꿔주는 것이다. 자 근데 이것도 선대칭이야. 근데 요거에 대해서만 나오냐? 아니라고.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보자. 자 여기가 2,1이라고 해서 보자. 자 얘가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잖아. 얘 대칭해 주면 얘는 뭐가 들어갈 거야? 마이너스 1, Y야. X하고 Y가 다 바꾼 다음에 부호도 바뀌어. 즉 X를 뭘로 바꿔줘? 마이너스 Y로 바꿔주고 Y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는 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자 이거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된 직선에서도 대칭 이동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원점 말고 다른 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해주고 싶어. 근데 얘네들을 찾아볼 거야. 대칭 이동을.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해줘보자. 아니면 X, Y라고 해줘보자. 자,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줘보자. 얘를 예를 들어서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싶어. 자, 그리고 꼬마 시절에 대칭했었던 거 정대칭이었을 때 이렇게 해줬을 때 이 길이 같아야 됐었냐가 그다음에 얘가 뭘로 만나야 돼? 수직으로 만나야 됐었지. 그랬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했었잖아. 자, 이렇게 생겨 있는 도형에서 선대칭 도형 찾아줄 때, 자, 얘가 이렇게 이 길이 같게끔 또 수직으로 가게끔 점 찍어줬지. 자, 이 길이랑 같게끔 점 찍어줬지. 이 길이랑 같게끔 그다음에 수직으로 나게 점 찍고 이렇게 그려줬었던 거 기억해? 맞아? 즉 대응하는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뭐여야 돼? 수직이어야 돼. 그게 바로 핵심이야. 즉 만약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고 얘가 x2, y2야. 응? 자 근데 나는 얘를 안 건드리고 이거를 건드릴래. 이 점을 찾을래 차라리.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아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m,n이라고 해줘 보자. 자, 요거와 요거를 이어주는 직선의 기울기가 m 빼기 x1, m 빼기 y1 들어가는 거냐가 얘랑 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지.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뭐야? 마일 나와야 돼라는 식 하나가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또 얘는 얘 위에 있는 점이에요 해서 a m 플러스 b n 플러스 c는 0이에요. 식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줘서 a 값하고 b 값 찾아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도 찾아주는 거예요. 얘 직선의 대칭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y는 여기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해서 이 직선이라고 해서 보자. 이 점의 좌표를 x가 1일 때 5라고 해서 보자. 얘보다 위에 있는 거 맞지? 자,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고 싶어. 자, 얘를 지금 찾고 싶어가.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요거로 들어가셔도 된다. 요걸로 하셔도 되고, 나 요거의 중점의 좌표를 그냥 x1, y1이라고 해보자. 이제 자, 얘가 얘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y1은 2x1 플러스 1이야 라는 식이 하나가 나왔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주는 직선하고 얘하고 수직이야. 기울기 보자. x1 빼기 1, y1 빼기 5하고 얘 기울기가 2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지. 자, 아까 우리 문자로 이렇게 보니까 복잡했지만 사실 이유가 안 돼. 마이너스 x1 플러스 1이 2y1 빼기 10이야. 그치? 아, 그러면은 자, 얘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그냥 연립방정식 바로 나오는 거죠. 자, 보자. 2니까 뭐야? 4x1 플러스 2 이거였다. 자, 그러면 얘 넘겨줘 보자. 5x1 들어갈 거고 얘가 막8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뭐니? 9 들어갈 거니? x1이 바로 뭐가 돼? 5분의 9 나오지. 자, 그럼 y1이 뭐 나오는 거니? 5분의 2분 18 플러스 23 들어갈 거니? 자,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숫자를 선생님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되겠지만 자, 이 점 찾은 거죠. 얘와 얘의 중점이 얘지 아까. 그치? 즉 1 플러스 a의 가 바로 뭐야? 5분의 18 라서 a 값 찾아줄 수 있지. 아니? 자, 얘와 얘의 중점이 얘야 해서 여기 b 값 찾아줄 거야. 그래서 선대칭이 제일 지저분하겠네, 대상이. 몇 단계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는 그냥 공식적으로 집어넣으면 끝이거든. 이런 선대칭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점대칭도 한번 생각해보면 점대칭 도표가 우리 꼬꼬마 시절에 배웠던 거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얘 점대칭 찾아줄 때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걸 괜히 배운 게 아니었던 거야. 점대칭 해줄 때 어떻게 줬어? 이렇게 그셨지 아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하고서 A 다시 찍었던 거 기억하냐가? 그치? 자, 얘하고 이렇게 연장을 해줬지. 그래서 이 길이하고 OB의 길이가 같게끔 OB 다시 찍었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장해줬지. C 다시 찍었지 아까. 그치? 여기서 이 길이가 같게끔 나온 거였었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요렇게 연결해주는 게 바로 뭐였어? 점대칭이었다. 자, 그럼 이 말에서 이미 다 나온 거야. 자, 얘와 얘 중점이 바로 얘야. 얘와 얘 중점이 얘야. 얘와 얘 중점이 얘야. 예를 들어서 얘가 2,3이야. 얘가 1,7이었다고 해서 보자. 그럼 얘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야, 1에서 2 한 칸 갔지. 그럼 한 칸 가야 되니까 3이겠지 아까. 야, 7에서 3으로 했으면 마이너스 4 줄었지.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4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삼각형생각 일직선에 있는 점들이잖아. 기울기가 같은 애들이니까. 몇 대 몇? 이거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만약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7,4야. 자 그럼 이 점의 좌표 7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빼기 5지 아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 5 밑으로 내려가야지. 마사. 그 다음에 4, 3. 그럼 여기 2 있고. 물론 이 점의 좌표로 a, b라고 해준 다음에 자 2분의 a 플러스 7이 2고요. 2분의 b 플러스 4가 3이에요 라고 하셔도 돼. 근데 이것 정도는 바로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점대칭은 쉬워. 중점을 찾아줘. 네,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은 조금 계산을 하셔야 돼. 그걸 보셔야 돼. 이게 바로 대칭의 다야. 그래서 자 여기서 얘 한번 보자. 평행이동 대칭. 자 이제 이 표현 잘 봐야 돼. 자 요거 나왔으면 매콤마 매소로 나왔으면 얘는 뭐야? 점이야. 점의 이동일 때는 뭐야? 보 그냥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가. 자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나왔으면은 얘는 자 이렇게 능력 나왔어. 능력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방정식 이거는 시계 이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시계 이동일 때는 x축 방향으로 a면 x를 뭘로 바꿔주라고? 그 반대로 해서 이렇게 y축 방향으로 b만큼의 y라는 문자를 y 빼기 b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였었어. 뭐일 때? 나머지 대칭 이동은 그냥 뭐야? 점하고 평행하고 똑같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 한번 보자. 자 x축 방향으로 마상, y축 방향으로 4만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아가? 민준이부터 차례대로 조금 보자. 자 x축 방향으로 3, y축 얘는 뭐야? 4,6. 그 다음에 여기 여기 4,6. 여기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빼기 3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9.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여기 마이너스 5,0. 자, 이제 거꾸로 해서 자, 수연아 이게 무슨 뜻이니? 점이니 도형의 이동이니? 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마오. y축 방향으로 3. 자, 그럼 얘 어떻게 돼? 마사, 6. 자, 그 다음에 얘는 태윤이. 자, 그 다음에 민주. 오케이. 자, 도형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사만큼 평행 이동하는데 능력이 있어. 시계 이동이지. 자, 그러면 세영아 x를 뭘로 바꿔주라고? y를 자 그럼 여기서 바꿔서 써주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나머지는 니네들이 정리. 자 그러면 여기 민준이 이거는 10 풀어보자. y를 뭘로 바꿔줘야 돼? 자 x의 제곱이지. x 대신에 뿔 4. 그런 다음에 전개. 자 아영아 자 여기서 x를 x 빼기 1로 바꿔주니까 얘는 뭐가 되니?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가? 7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전개. 자, 그 다음에 도윤아, 자 얘는 점의 이동, 도형의 자 시계 이동.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자, 근데 얘는 뭐야? 시계 이동이지. 시계 이동일 때 x를 뭘로 바꿔주라고? x 플러스 2라고. 자, y는 y-5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2 곱하기 x 대신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대신에 y 빼기 5 마삼은 0.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y 대신에 y 빼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이지. x 대신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 곱하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정리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예를 보자. 그것만 구별하시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점의 이동, 도형의 이동 아무것도. 자, 얘는 점의 이동이니 도형의 이동이니? 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지.
자, 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뭘로 바뀌어?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일 콤마 3 빼기 b지야. 그게 뭐가 됐어? 2야? 그럼 b가 얼마? 1끝. 이제 a가 마일. 아까 얘를 자 여기에서 요거 이동했대.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니?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옮겨줘야 돼? 마일 콤마 요거 구하기인데 2. 그치? 시험 테스트, 시험 테스트. 자 그럼 여기서도 얘를 봐봐라. 자 얘가 이렇게 이동했대.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y축 방향으로 얼마 이동한 거야? 마사. 자 근데 얘를 이동할 거야. 얘는 시계 이동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x를 뭘로 바꿔줘야 돼? 자 y를 뭘로 바꿔줘야 돼? 그런 다음에 집어넣는 거야. 3 곱하기 x 빼기 2 빼기 y였으니까 y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끝. 네? 이건 좀 쉽지 않냐? 우리 옛날에 한글씨하고 복수수 막 계산했던 거 생각해봐. 2차 한글씨 그런 거 생각해봐. 껌이야. 머리가 너무 아파. 자 지금 요거에서 238번 한번 풀어보자. 보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야. 자 직선과 얘가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랬지. 자 그럼 일단은 뭐야? y 절편이 뭐란 얘기니? 같다라는 게 하나 나온 거지 아까.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y 절편이 1이지 아까. 그치? 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자 그러면 원래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y라는 문자 x를 뭘로 바꿔줘야 돼? x 플러스 3으로 바꿔줄 거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y를 y 빼기 2로 바꿔준 거지. 자 y 빼기 2고 a에다가 x 플러스 3이고 얘가 플러스 b였어. 자 근데 얘를 아예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b는 부 그대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y절편이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수직이니까 얘는 일단 얘가 ax에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2인데 수직이야. 그치? 얘랑 수직이니까 a는 일단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는 걸 알 수 있지. 얘가 y절편이지 아까. 그치? a 대신 마이너스 1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니까 2분의 1 플러스 b지. 그 y절편이 뭐 나와야 돼? 1. 그래서 b가 얼마? 2분의 1. 그래서 b 빼기 a가 뭐가 돼야 돼? 1 끝.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를 보자. 그래서 내가 되게 쫄았던 것보다는 잘 처리가 잘 될 것 같아. 교육청도 생각보다 교육청 분들도 나왔을 때 그랬었거든. 난 진짜 그때 진짜 너무 많이 그랬었는데 나중에 계속 조사받고 이렇게 할 때 그분들도 되게 막 밖에서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최대한 작게 해주셨거든. 어제 경찰관 그분도 내 블로그 몇 년치를 다 보시면서 그냥 자기 혼자 너무 짠했다고 그러면서 최대한 좋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내가 대저캠프 등록 받은 게 아니었는데 여기 자릿수가 의자가 20개가 있으면 20명이 있는 걸로 본대 판례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들이 그 좁은 집에 20명이 앉아있지는 않잖냐. 근데 다 한 칸에 한 명씩 앉는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검찰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구속이야 시키겠니? 뭐 벌금 조금 맞겠지. 괜찮아. 빨간 리스트 나답게 가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여기 꼭지점에 x축이 있다고 했지. 자, 그럼 이것도 시계 이동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미지수 여러 개 들어오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얘는 꼭지점에 x축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y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 차라리 얘 2차 곡선 나왔으니까 얘는 2의 x의 제곱에 빼기 2x지. 플러스 5였으니까 얘 꼭지점의 좌표가 1, 아니니? 1 집어넣으면 1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그러면 3 나올 거지. 얘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었어. 이렇게 해주는 순간 얘는 점의 이동이 되잖아. 얘가 뭘로 바뀌었어? x축으로 p니까 1 플러스 p고 y축 부분으로 보니까 5 플러스 p인 거지.
아니? 근데 얘가 x축에 있어. 그럼 얘가 뭐랑 얘기야? 는영 끝난 거냐가? 맞아? 그래서 p가 뭐야? 마오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간단하지 않냐 이거야. 어? 만약 식으로 들어갔습니다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y 대신에 뭐야? 얘는 y축 방향으로 요거니까 자 y 대신에 y 빼기 p 마이너스 q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준다면 얘는 x 마이너스 p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p 그다음에 5에다가 얘는 플러스 p 플러스 2 들어간 다음에 얘 꼭지점의 좌표를 또 구해야 되잖아. 전개까지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도 답이 나오긴 하는데 살짝 귀찮은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차함수 나왔으면 꼭지점의 좌표를 점을 이동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수월하고 왜냐면 우리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어차피 최고차에 계시면 2로 똑같잖아. 그러면 차라리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식을 꼭 거꾸로 완전 제곱식에서 그게 풀어주는 게 계산이 훨씬 더 빠르다고. 자 그럼 여기서도 봐봐. 얘는 점의 이동이지.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3만큼 이동했지. 근데 얘가 요걸로 이동해줬다며 아까. 자 그럼 이것도 차라리 얘 중심의 좌표 바로 들어갈까봐. 물론 x에다가 여기니까 x 대신에 x 빼기 3으로 바꿔주고 y 대신에 y 플러스 4로 바꿔준 다음에 이 식을 다시 정리해주는 방법도 있어. 근데 바로 볼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4x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들어갈 거지. 중심의 좌표가. y의 제곱 마이너스 2y니까 1 들어갈 거지. 자 여기 마이너스 a고 얘가 4에다가 플러스 1 들어가는 거지. 얘가 바로 뭐야? 반지름의 길이 똑같아야 되잖아. 얘가 3이에요 라고 나와야지. 자 그랬더니 a가 뭐가 들어가야 돼? 2에요 이거 하나 들어갈 거지. 나온 건 일단 동그라미 쳐놓을 거야.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얘는 뭐야? 1 이동해주면 되는 거냐가? y축 방향으로 마사니까 얘는 마3이지. 중심의 좌표가 1, 마3으로 바뀐 거니까. 얘 중심 1, 마비였잖아. 얘가 바로 뭐란 얘기야? 1, 마3이야. 그럼 b가 얼마? 3이야. 끝. 그지? 원은 중심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가는 게 식이 훨씬 더 편하다. 2차식도 있고 1차식도 있고 2차 함수는 뭐야? 꼭지점을 이동으로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됐지? 자 이거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를 하나 보자. 자 여기에서도 자 그렇다면은 자 246번을 한번 어렵지 않아. 246번을 한번 풀어보자. 246번하고 244번 두 개를 풀어봐. 3 나왔어? 자 민준이는? 안 나왔어? 세영이?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요렇게 나왔어. 얘는 도형의 이동이야 식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식의 이동인 거지. 자 요거 해석해줘야 돼. x가 뭘로 바뀐 거야? x 빼기 4로 바뀌었어. 그럼 그 얘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자 y가 뭘로 바뀌었어? y 플러스 1로 바뀌었어. 그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뜻이죠. 자 얘가 무엇이 옮겨지는 포물선에 얘를 옮길 거란 얘기야. 그랬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였대. 옮긴 애가 3,b였대. 자 그러면 그 전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x축으로 4만큼 이동한 게 3이라며. 그럼 얘는 마일이란 뜻이네 아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게 b였으면 얘는 b 플러스 1이란 얘기네 아가. 그럼 얘 갖다가 꼭지점을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최고차게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잖아. 자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니 아가? 얘는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니까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요건 거니 y가 b 플러스 1 끝인 거지 아까. 얘 전개해주니까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에다가 그러면 b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니 얘랑 같아요 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 아까? 맞아? 자 그랬더니 a가 얼마? 1 b가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니까 b는 얼마? b 플러스 2가 4가 돼야 되니까 b는 2끝 a 플러스 b 3끝. 오케이? 도현이도 이해됐니 아가? 응? 자 민준이 이해됐어? 자 요거 그런 다음에 200 몇 번이었지? 46번이었지. 자 246번 y절편 뭐 나왔니? 세영이? 10? 다른 사람은? 다른 답 나온 사람? 다 10 나왔어? 자 여기서도 얘를 보자. 자 얘가 b-가 6-4였어. 얘가 자 원래 얘 b의 좌표가 얘는 뭐야? 2,3이었던 거잖아. 2,3인데 2,4로 바뀐 거지 아까. 맞아?
자 그럼 얘는 그럼 뭐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아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축 방향으로 4만큼이니까 6, 들어갈 거지. 아니 여기는 어차피 6이네. 야 근데 요거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나온 거 아니야? 6,1.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점에 자 근데 야 근데 애초에 얘나 기울기는 어떻냐? 똑같은 거 아니야? 평행이동해줘도. 자 얘 기울기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야? 자 그럼 얘도 기울기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3의 한 점 뭐야? 6,1을 지나는 거잖아. 맞아? 자 근데 얘가 y절편이야. y절편이니까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을 거다 이 소리지. 아까. 자 그러면 0 집어넣으니까 요렇게 되고 여기에서 3, 3, 9 플러스 1에서 얼마? 10. 물론 다 구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겠지만 본인들 푼 거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나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보라는 얘기야. 자 이거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얘 삼각형의 평행이동화에서 B의 좌표가 이거였을 때 네, 저번에 자 252번 풀어볼 거예요. 252번. 자 이것도 원 나왔으면 이건 뭐야? 중심의 이동으로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252번. 자 요거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여기를 한번 봐봐. 자 얘가 0,0, 3,0, 0,4 나왔으면 얘는 뭐야? 이런 거 아니야? 3이고 얘가 4 나오는 이런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것도 봐봐. 얘가 평행 이동을 해줬어. 얘가 이동이 이렇게 됐대 아까. 그치? 자 그러면은 봐봐. 얼마큼 이동한 거니? x축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자 내저번의 방정식이잖아. 얘를 다 이동시킨 도형에서 다시 또 내저번을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자 얘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지 원래 거에. 얘 중심이 얘도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단지름의 길이가 바뀌겠어? 안 바뀌어. 자 직각삼각형 나왔으면 우리 뭐야? 습관적으로 어씨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아이 아니니? 내저번 나왔으면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네? 뭐를 이용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아니?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아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4지 아가. 근데 동시에 얘는 뭐야? 내저번의 반지름 나왔지.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지. 3, 4, 5잖아 아가. 그치? 둘레 길이가 얼마야? 12 나올 거냐가? 그럼 요렇게 약분되니까 R이 뭐야? 1이지. 자, R이 1이야. 근데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 아니야? 내접으니까. 얘 중심의 좌표가 1,1이었네. 1,1이 뭘로 바뀌는 거야? X축 방향으로 6,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얘는 그러면 7,1로 바뀌네.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그럼 얘는 뭐야? X 빼기 7에 대한 제곱에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r 끝. 이 식인 거야. 어? 얘도 이동하고 얘도 이동한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을 또 찾아주려면 힘들다고 하다. 어? 야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면 여기 있던 점 그대로 가는 거요. 점도 그대로 이동하는 거요. 알았지? 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얘네들이 오히려 도형의 이동이 사실은 제일 쉬운 문제들이라고 하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얘를 하나 지금 볼 거야.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된다고? 아까 대칭 이동이 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뀌었고 y축에 대해서 이동하면 x를 마이너스 x 원점일 때는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y는 x에 대해서는 y는 x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어. 자 아까 이거 설명했었던 거였고 자 도형의 대칭 이동도 똑같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니네들이 중요한 게 요건 거야.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났을 때 해석이야. 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지. 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 x축 대칭이구나 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치?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 y축 대칭이네? 라고 생각해 줘야 되네. 그 해석이 더 중요한 거라고 아까. 자 얘가 봐봐.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 둘 다 도가 바뀌었지. 자 이거는 뭐라고? 원점 대칭. 자 얘는 x가 y로 바뀌었지. y가 x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거 해석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봐봐. 자 이 문제에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얘가 나중에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자 점과 대칭 이동해서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얘 도형에서 이거를 같이 볼 거야. 자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 아까 얘가 방정식 도형이야. 이제 등호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마이너스 x y 보이니 아까. 자 그러면은 이전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해 준 거야? 일단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해 준 거지. 자 이 함수를 y축 대칭을 해준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보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x 빼기 p지. x가 뭘로 바뀌었어? x 빼기 p로 바뀐 거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야. 어? 거꾸로 이렇게 보셔도 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이걸로 해석해줘도 돼. 어? 자 여기는 봐봐. x 마이너스 y로 바뀌었지. 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얘를 x축 대칭을 해준 다음에 그럼 보자. 얘를 마이너스 묶어주니까 y 빼기 q자가 x는 뭘로 바뀌었어? x 빼기 p로 바뀌었어. 그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또 평행이동을 해준 거야. 이거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 자 얘는 뭐야? x하고 y가 자리 바뀌었지.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준 다음에 다시 x가 x 빼기 p로 바뀌었어.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또 평행 이동해 준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자. 자 286번 같은 거 봐봐. 자 얘는 봐봐. x하고 y하고 자리가 바뀌었지 아까. 맞아? 그러면 얘를 이것을 어떻게 줬다는 얘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준 거야. 그지?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x가 x 빼기 1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 거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또 평행 이동해 준 거야.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자 이런 그림 나오겠네. 맞아? 근데 그걸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줬으면은 얘가 요렇게 나오고 요런 모양으로 나오겠네 아가? 아니? 응? 아니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이거는 y축 대칭을 해버렸잖아.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얘가 어떤 그림이 나와?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이런 그림 나올 거냐가? 맞아? 만약 그게 헷갈리면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좋아. 자 이 점의 좌표가 뭐니? 자 아까 여기서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준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자 이 점 봐봐. 1,1이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1,1이지. 자 그런 다음에 걔를 뭐야? x축 방향으로 1만큼에 2,1로 바뀌는 거지. 2,1 얘가 이쪽으로 간 거야. 자 얘는 뭐야? 1,마일이었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니까 마이너스 1,1이지. x축 방향으로 다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는 0,1이 되는 거지. 0,1이라고 하는 점이 이거 하나 나오는 거지. 잠깐만 0,1? 자 1,1 얘가 2,1이니까 여기네. 얘하고 얘가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0,0이었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줘. 헷갈릴 때는. 머릿속에서 도형이 딱딱 돌려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 나 같은 경우에도 난 도형 감각이 저기 공간 감각이 없다고. 그래서 난 좌표로 해서 돌려. 눈으로 바로 안 돌려지면. 자 0,0이 0,0 들어가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주면 y x축 방향으로 1만 하면 1,0이지. 1,0 찍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준다면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고 270도 돌리고 막 그런 거 했었던 거 있잖아.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거야.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도는 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또 이렇게 이동시켜준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충고 같은 경우 여기서 조금이나 더 어렵게 나오기도 해. 그러면 저거를 와 진짜 애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를 하나 보자. 자 여기서 대칭 이동 여기 점의 이동. 요거는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아까
얘가 x축 대칭 이동해주면 뭐였어?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보호가 바뀌어? y의 보호가 바뀌지. 4,마육 들어갈 거니 아까?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줬어. 그러면 x의 보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4,6이지 아까.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보여주는 거 뭔지 안 되지. 대칭 이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얘를 하나 보자.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일치한데, 자 그럼 이것도 뭘로 들어가면 돼? 중심의 좌표로 먼저 들어가.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나오니 그럼 마이너스 2, 나올 거지. y의 제곱 마이너스 2y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으니까 1이지.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r의 제곱이 4 들어가는 거니 아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얘를 점을 이동시켜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니까 1,마이로 바뀔 거지. 자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대칭 이동한 원과구나. 이제 얘하고 얘를 뭐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b지. 원이 일치한데 그럼 중심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아니? 자 그럼 얘가 얼마? 1. 얘가 얼마? 마이. 끝. 자 이거 치워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를 봐봐. 자 얘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거로 바뀌었대. 자 이거는 봐봐. 식의 이동이지. 얘는 직선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x를 뭘로 바꿔줄 거야? x 빼기 a로 바꿔줄 거다. 그치? 자 그러면 y는 3의 x 빼기 a로 바꿔줄 거야. 그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야. 그럼 x를 뭘로 바꿔줘? 마이너스 x.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었지. 마이너스 y 3의 마이너스 x 빼기 a 플러스 2다. 자 그랬더니 y는 자 3x에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얘가 뭐를 지났는데 2,1 끝. 그치? 대칭 이동은 좀 수월해.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에서도 보자.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도 앞에서 우리 다 했었던 거야. 만약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최소값이었으면은 피해 좌표를 해준 다음에 뭐야?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가는 거였었어. 자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이건 앞에서도 했었던 문제다. 0,2가 확실한 점이지 아까. 이제 A라는 점이 확실한 점이고 고정된 점이야. B라고 하는 것은 6,3이지 아까.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봐봐. X축이 문제는 P야. 그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요거 더하기 이거의 길이의 뭐를 최소값을 구해주려 하가. 자 이런 거 나왔으면 길이의 최소값은 항상 뭐야? 일직선일 때야. 자 얘를 평행 이동을 하던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얘는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얘가 x축에 있잖아. 그럼 나 얘를 이동시켜줬대.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줘보자. a 다시라고 해줘보자. 그럼 마이너스 2 나올 거지. 약간. 자 대칭 이동을 해줬으면 ap의 길이하고 a 다시 p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지 않아? 맞니? 대칭 이동이라는 개념이 이 길이 같고 이 각 같을 거잖아. 그럼 얘랑 뭐야? 합동이니까. 맞아? 그러면 요거의 이 길이는 결국엔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같은 거지. 이거. 자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얘가 이렇게 a하고 얘하고 이어준 자리에 얘가 p가 있으면 되는 거냐가? 맞아? 맞니? 자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b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는 뭐야? 6이고 얘가 5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루트 36 플러스 25 들어가면 되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피해 좌표야. 이 피해 좌표는 바로 뭐야? a-와 b-라고 하는 b를 지나는 직선의 뭐야? x좌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돼 나올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봐봐. 자 288번 같은 것도 봐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거의 길이의 지금 최소값을 구해주라고 했지. 얘네를 대칭 이동할 때 이렇게 접혀있는 거를 날개를 폈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맨날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게 그
나비가 꽃에 있을 때 날개 이게 막 피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거든. 아니면 트랜스포머에서 이렇게 쫙쫙 해서 닭이 쫙 피는 거 있잖아. 그거지. 나 혼자 말이 상상이야. 자, 그러면 아가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줘봐. 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줄 거야. 맞니? 얘를 이쪽으로 펼쳐져서 이쪽으로 펼쳐져서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Q 다시 얘를 P 다시, 그지? 자, 그럼 이 길이 같을 거니까, 그지? PX하고 얘가 P 다시 X랑 길이가 같을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얘가 왜냐면 X하고 Y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Q 다시 얘 길이하고 얘는 뭐야? Y Q 다시의 길이가 같을 거거든. 자, 요거 더하기 요거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얘를 일직선으로 이은 점에서 그게 여기에 닿는 부분이 y면 되고 얘가 닿는 부분이 x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결국엔 요거의 길이는 바로 요거의 최소값은 뭐야? p q 의 길이인 거지. 자, 아까 요거의 길이가 1이지. 아니? 자, 요거의 길이가 1이었지. 자, 그럼 요렇게 직각삼각형 놓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요거의 길이가 6에다가 1이니까 여기가 7 나왔지. 맞니? 자, 그런 다음에 이 길이는 뭐니? 6이니?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끝이지. 펼쳐준 거야. 대단하게 볼 것도 없고 좌표평면도 얘는 하시는 필요가 없지. 예를 들어서 요것도 봐봐. 여기에서 자, 이것도 얘 둘레의 길이잖아. 근데 너 여기서 확실한 점은 3,1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대칭 이동을 하던 뭐를 해주던 고정된 점만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나 여기에서 나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래. a 1번이라고 해줘보자. 야, 그러면 아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지? 아니? 왜? 이삼각형 합동이니까. 자, 일직선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 a라는 점은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a2라고 해줘보자. 그럼 아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때? 같지 않니?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가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은 거야? 그럼 그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지어나가야 돼? 맞아? 그때 여기서 만나는 점이 P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Q이면 되는 거잖아. 됐니? 맞아? 그럼 만약 P의 좌표하고 Q의 좌표를 찾고 싶어. 얘를 지나는 직선 구하신 다음에 y는 x의 교점이 바로 P, 요거의 x 절편이 Q. 맞니?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라면 A1은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1,3이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3,1이지. 결국에는 뭐야?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쫙 펼쳐주는 거야. 알았지? 일직선으로 최대한 펼쳐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는 어디까지로 들어갈 거냐면 자, 직선에 대한 요거는 점에 대한 요거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형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가칭형 한번 봐야 되거든. 아가. 자, 여기 숙제는 111쪽까지로 돼.